예술가라는 것은 항상 상처를 입고 사회에 버림받는다. 이게. 예술가들 유명한 애들은 진짜 다 예술가 중에 그런 상처 없는 사람이 예술은 이제 인간 생존의 필수 수단이다. 이게.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오늘도 아주 재밌는 책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제목도 좀 재밌지만 네. 그 내용도 굉장히 좀 신선하고 호기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이 내가 힘들 땐 미술관에 가는 게 좋다. 내가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뇌. 브레인. 네, 브레인이 지칠 땐 힘들 땐 미술관에 가는 게 좋다. 제목이 약간 좀 책 제목 안 같지 않아요? 책 아니, 제목 책 같은. 제목일 수는 있는데 그러면 펼쳤을 때 그림이 엄청 많을 것 같거든요. 미술 네. 그림들이 네, 미술에 관련된 책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없어. 아니, 없어요. 그림이 앞에 이제 한 맨 앞에 몇 장 있죠. 장 있죠. 예. 뇌가 이게 이제 번역서잖아요, 그죠? 네네. 수잔 매그세먼 그리고 아이비 로스. 네. 그러니까 이제 수전 맥스먼은 뇌과학자, 존스 호킨스에서 뇌과학자로 활동하고 있고, 또 아이비 로스는 그 구글 글래스 만든 디자이너예요. 네. 이 두 여성이 협업을 해가지고 여성 작가가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원제가 Your Brain on Art거든요. Your Brain on Art. 그러니까 이게 예술과 당신의 뇌가 온돼 있다 이런 것 같아요. 만났을 때는. 네, 뭔가 접속돼 있다 이런 느낌 같아요. 그래서 결국 뭐 이런 거죠. 결국 우리가 뇌하고 예술하고 전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둘이가 아주 긴밀한 관계를 어떻게 보면 인류의 어떤 진화 역사와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미술관에 가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감상한다든지 아니면 노래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뭔가 점토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든지 아니면 우리 또 정프로님이 잘하시는 게 하다가 낙서하시잖아요. 네. 그 낙서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우리 뇌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그리고 우리의 감정으로 바탕한 서로 이제 인간관계를 맺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들 이런 것들이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럼 낙서 같은 것도 과학적으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우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애초에 그래서 이 책 원제를 그런 이야기를 나오는데 한 낙서 20분의 기적 뭐 이런 식으로 어허. 낙서 왜냐- 20분의 기적이요? 낙서를 한 20분만 해도 네.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뇌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우리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오, 진짜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멍 때리기, 여기 한국에 멍 때리기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이런 식으로. 멍해가 때리는 소개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 뇌에 대한 책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 근데 그 뇌에 관련된 책들을 보면 되게 비슷해요. 우리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제 다 설명이 된대. 근데 이제 낙서까지 설명이 된다고 하니까 아주 신기하긴 하네요. 재밌네. 그 뇌가 사실 우리 인류가 연구를 참 많이 하긴 하지만 네. 아직 뭐 당연히 완벽하게 그렇죠. 알아내지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어떤 기전으로 뭐 기억이 되고 저장이 되고 또 이게 뭐 우리가 추론을 하고 뭐 네. 등등이 물론 이제 뭐 상당 부분은 또 뭐 밝혀내는 과정 중에 있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네. 여튼 그 뇌과학자와 그 디자인 하는 사람이 둘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뭐 미술 작품이든 아니면 그렇죠. 그림이든 이런 놀이를 통해서 우리 뇌가 바뀌는지 네. 요걸 이제 알려준다는 그러니까 거군요. 아주 이제 실증적으로 네. 그러니까 뭐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프로그램들이라든지 네.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뇌과학자들이 들어가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 결과가 이렇다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러니까 결국 미래 예술은 그런 식의 한 개인에 대한 맞춤형 예술로 되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어나면서부터 일어날 때도 아예 향을 탁 해가지고 향으로 우리를 깨우고 우리 오감을 자극해가지고 그 오감을 자극하는 게 사실은 예술이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결국 하루하루를 우리가 의미 있고 건강하고 그리고 활기차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세상이 될 것이고 거기서 결국은 이 예술이라는 게 겨우 필수적이다 이거죠. 단순하게 취향이고 취미고 이거는 뭐 여유 있는 사람의 활동이 아니라 네. 이게 바로 인간 삶에 그냥 우리 의식주 활동하고 똑같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네. 지금 미술관이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는 미술만 다뤄요? 아니면 예술에 관련된 모든 걸 다 다뤄요?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그냥 미술관 우리가 보통 미술관 이제 뭐 박물관보다 미술관이 그죠 음악관 이런 거보다 문학관보다 미술관이 딱 네. 보고 이래서 상징적으로 다룬 것 같고
여기서는 뭐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시를 낭송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낙서를 한다든지 글쓰기, 춤추고 노래하고 그림 그리고 하다못해 게임도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의 이제 예를 들어서 뇌졸중 환자 프로그램이라든지 건강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는지 그래요? 그리고 하다못해 그 아주 진짜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아픈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처치를 받으면서 그런 환자분 중에 한 그룹이 중증 화상 환자거든요. 왜냐면 중증 화상 환자는 거의 피부가 이제 거의 우리 진피 다 벗겨졌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씩 드레싱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어떤 뭐 아픔이란 거는 어떻게 이게 뭐 안 되잖아요, 마취는. 가상 인실로 해가지고 통증을 확 줄이는 게 나와요. 그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번에 게임 한번 비유를 잘못 들었다가 대단히 이제 많은 이제 비판도 받고 오해를 받았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취지가 아니라 여기서도 보면 이 게임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그러니까 저희들 어릴 때 맨날 이제 뭐 적을 때려 부수고 막 폭파하고 이런 것 그런 게임이 아니라 정말 인간 삶에 그지 이런 걸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이 예술이 이 치료의 기능들, 아니 물론 뭐 예술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림 치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글로 자기 자신을 치료한 것도 있습니다만 참 지금 다른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본래 예술은 그 프로이드식으로 말하면 예술은 기본적으로 예술가는 신경적 환자거든요. 왜냐하면 예술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꿈과 같은 거라 이거죠. 네. 우리가 프로이드 심리학에서 꿈은 뭐냐 이거죠.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는 소원을 실현하는 거잖아요. 네, 욕망들을. 욕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건 현실에서 실현을 못하니까 환상의 세계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결국 인간이라는 이제 존재가 우리가 이드라든지 이런 막 무의식에서 욕망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제대로 다 그때 하면 이 사회가 승립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좀 억누르고 이런 와중에서 조절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인간이 신경증을 앓게 되지 않습니까? 노이로제를. 네. 그래서 결국 예술가라는 거는 사실상 노이로제 환자 아니냐. 이게 프로이드의 관점이거든요. 그리고 예술을 하면 그 유명한 에드먼드 윌슨이 그 필로테테스를 다룬 건데 상처와 활이라는 아주 네. 좋은 에세이가 있거든요. 네. 그 예술가를 비유한다고 봐요. 조금 말씀이 길어지겠습니다. 네, 상처와 네. 발. 네. 트로이 전쟁 있지 않습니까? 예. 트로이 전쟁 때 이 필로테테스를 데리고 갔어요. 이 사람이 아주 이제 그리스 장수인데 이 사람 활과 화살을 너무 잘 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독사에게 물렸단 말이죠. 물리니까 냄새가 너무 나잖아요. 발에서. 싸고 가고.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어떤 섬에 버리고 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트로이 전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기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신탁을 딱 치니까 필록테테스의 활과 화살이 없으면 이 전쟁 못 이긴다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왔단 말이죠. 아우 제발 한 번만 다시 모시러 봐주십시오. 갔어요. 예. 자, 그 필록테테스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무도 없고 혼자 계속해서 저 수면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버리고 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리워하면서 계속 화살만 쏜 거죠.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친구가 누군가가 잘 해가지고 다시 연대를 맺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런 게 있거든요. 바로 이 필록테테스가 예술가의 전형이라는 거죠. 예술가라는 것은 항상 상처를 입고 사회에 버림받는다 이거죠. 그렇지만 그 상처를 승화시킨다는 거죠. 끊임없는 자기가 화를 쏘고 그 결국 나중에 이 우리 인간 사회는 그 예술가에게 다시 구원을 요청하고 그럴 때 이 사람은 그것을 그 좋은 아트 아닙니까? 네, 그걸 네, 가지고 결국 구원해주고. 그래서 결국 예술가는 뭐냐면 상처를 입고 그러니까 예술가는 기본적으로 병든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결국 사회가 냉대하지만 나중에 사회는 다 인정해준다. 고흐가 그렇고 모차르트가 그렇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평소에는 이렇게 냉대했지만 나중에 피카소는 뭐 잘 알겠습니다. 그런 식의 구조가 이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걸 완전히 거부하고 있는 거죠. 예술인 치유의 기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 예술가 중에 그런 상처 없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처가 없는 사람은 정말 이게 남는 예술가가 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잠깐 뭐 피카소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그 사람도 사실 하여튼 누구에게 굉장히 상처를 줬는데 아마 그 본인도 많이 줬죠. 그 안에서는 굉장히 뭔가 아마 좀 뒤틀린 뭔가가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뭐그 사람 그 다른 여자들은 그렇게 아마 상처를 많이 줬을 텐데, 근데 그 사람도 분명 어딘가 아픈 사람일 거고, 예, 아프지 않고는 하여튼 그 유명한 예술가들 네. 중에 피카소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하지, 그죠? 예술가들 유명한 애들은 진짜 다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이런 일까지 겪었다고 할 정도의 아픔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 네. 피카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융의 심리학에 따르면 이런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기의 개성을 어떻게 확보하냐 이거죠. 자기의 고유성을.
이렇단 말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 부인하고 나쁘지도 않아요. 그런데 정말 내 마음을 흔드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근데 그 사람도 또 나를 좋아하고 서로 좋아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럼 보통은 두 가지 방식이 있죠, 그죠? 조강지처를 버리면 안 돼. 윤리에 어긋나 우리 사회 윤리에 따라서 정말 사랑하지만 헤어진다 하고 딱 하고 다시 나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 방식이 하나 있고 전통적인 윤리적 방식이죠. 또 하나의 방식은 비윤리적이고 비전통적 방식이죠. 사랑이 가장 중요해. 나는 명예와 명성 대신 사랑을 택하겠노라. 아무리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나는 사랑을 택하겠노라 해가지고 그 불륜이라도 나는 이걸 하겠다 이렇게 가는 방식이 있어요. 네. 근데 둘 다 너무 상투적이죠. 너무 뻔하잖아요. 둘 다 해본 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네. 거기서는 예술이 안 나오고 자기 고유성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떡해요? 결국은 이제 유흥식으로 말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막다른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내가 예술이 무엇을 만들어내냐가 개성이 나오고 나의 고유성이 나오고 거기서 예술이 나온다고. 자,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너도 뭐 아우. 너도 뭐 이상한 소리 하려고 그랬죠. 아니요. 아니 정프로님 네? 왜 이렇게 공감하세요? 아니 이거 난 진짜 참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래 뭐 둘 중에 하나 갈 수 있지. 네. 그거는 그냥 보통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두 집 살림이라 하면서 그걸 어떻게든 뚫고 나가려는 그 노력. 그 노력.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을 한 단계 더 예술로 승화하는 예술. 좋은 재료가 된다. 뭐 두 명을 다 뭐 예를 들어 버리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 그럴 그건 안 수는 되고. 뭐하러? 비유 너무 잘못된 거. 아 그래요? 네. 예, 하여튼 이 둘을 어떻게든 해보려는 그 마음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마음이 결국은 자기의 고유성을 만들어낸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 예술가는 사실 고유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상상한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상상한다는 게 누구나 함정한 걸 상상한다고 안 하잖아요. 상상이라는 것은 맞아. 이 사람이 예술가 탁 보여줄 때 우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그럴 때 사람들이 있는 이야기하죠. 이게 바로 내가 생각했던 거야. 내가 생각은 어렴풋이 있지만 도저히 모습으로 나타내지 못했던 거. 우리가 말하는 형상화죠. 이 못했던 그림과 음악과 시를 만들어낼 때 우리는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거야. 맞아요. 그게 바로 예술이죠. 진짜 이 책에 좋은 구절 하나가 있어서 네. 하나 좀 읽어드리자면 이 관련된 얘기일 것 같습니다. 네. 예술의 목적은 답들에 가려져 있던 질문들을 드러내는 것이다. 답들에 그동안 우리는 너무 이제 뻔한 답들이 세상에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질문조차 하지 않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예술 작품을 보면서 가만히 있어봐. 이게 내가 지금 생각한 게 맞나? 이제 이런 생각들 하면서 이 질문들을 드러낸다는 거죠. 참 좋은 문구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 알랭 보통하고 연결되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이. 네. 지금 그 말씀이 알랭 보통 했던 게 바로 예술은 뭐냐? 삶의 비평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던지지 못했던 질문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제대로 보고 있나? 내 제대로 가고 있나? 내가 제대로 지금 살고 있나? 이런 근본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비슷한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의미에서 나는 1kg 커피도 예술이라고 보는 게 예술입니다. 그냥 우리 커피 빨리 저 체인점 가서 뭐 먹어 어디 가서 그냥 사면 되지. 이게 맞나? 이 가격 맞나? 이 맛이 맞나? 질문들을 던지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커피를 왜 먹지? 왜 먹었지? 그냥 습관적으로 너무 먹었거든요. 근데 커피를 우리가 맨 처음 먹었을 때 그 느꼈던 향에서 오는 이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우리는 잊고 살았어. 그냥 습관처럼 그냥 주세요, 따주세요. 네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전 커피를 잘 안 먹습니다. 안 먹죠. 그런데 방송에 맨날 이걸 타는 게 습관처럼 된 거예요. 너무 맛있어서. 그렇지. 이거는 진짜니까. 지금은 이제 어디 커피숍 같은 데 잘 안 가시고 주로 이제 1kg 커피를 애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선 네, 같은 맞습니다. 경우. 네. 1kg 커피 이것이야말로 예술이다.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그냥 사 드셨던 커피에 대해 다시 질문을 떠올리게 하는 하나의 예술이다. 광고도 예술이다. 광고도 예술이다. 여러분 왜 광고했죠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겠지, 팔리겠지. 이게 광고했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컨텐츠에 녹아들잖아요.
듣다가 그냥 훅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와 진짜 대단하다. 광고가 또 시간 되면 나오는 거 이런 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많지 제가 해보려고 않지. 했는데 네. 안 되더라고요. 그거 찾아내는 게 힘들어. 맞아. 그 타이밍. 이런 광고 원하시면 저희에게 언제나 그렇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네. 1kg 커피도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네이버에서 1kg 커피 검색하셔도 되고요. 1kg 커피 앱을 다운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네. 책 쓴 사람들이 이제 아까 말씀해 네, 주신 네. 두 명. 예. 그리고 네. 이제 결국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그 예술이라는 게 단순한 취미라든지 여가 활동이 아니라 그 우리가 하나의 어떤 예술 작품을 향유한다든지 음악을 듣고 그림을 보고 노래를 부르고 또 이제 우리가 직접 뭐 그러니까 감상도 하고 창작도 하고 네네네. 이런 과정들이 우리 뇌를 재배선한다는 말을 해요. 우리 뇌가 가소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뇌라는 게 우리가 플라스틱이죠. 그 플라스틱이 기본적으로 이제 가소 네, 이게 네. 조형 가능하단 말이죠. 열을 가하면. 네. 그러니까 이 뇌라는 게 뭐야? 우리 머릿속에 뇌세포가 있는데 그 시냅스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도로지 않습니까? 이 도로와 가로등이 있고 고속도로도 있는데 우리가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을 창작할 때마다 이게 저 멀리 있던 것들이 연결되고 막 서로 영역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도로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그것이 나와 나의 뇌를 바꾸고 브레인을 바꾸고 나의 삶을 바꾸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것은 이제 하나의 어떤 이 새로운 분야 신경미학, 신경예술이라는 이제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네. 신경미학, 신경예술. 그러니까 뭐 뉴로 아트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데 결국 이제 예술과 아름다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 작품을 보고 우리가 창작하고 이런 게 네.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걸 정말 생리학적인 작용을 한번 파악해 보자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게 우리 건강 문제. 네. 그리고 우리가 학습하는 문제 이런 데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요즘에 21세기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처방을 어떻게 내리느냐. 약 처방만 하는 게 아니라 미술관을 가세요. 음악회를 가세요. 박물관을 가세요. 이걸 처방한다는 거예요. 어떤 증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끔 미술관을 가거든요. 네. 자주까지는 못 가지만 그래도 뭐 하여튼 갈 수 있는 시간 틈나면 이제 한 번씩 간단 말이죠. 네. 근데 가면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제 일상들이 뭐 대부분 분들이 그러시겠습니다만 대충 정해진 루트대로 이제 네. 이동하고 또 할 일도 이제 비슷비슷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 미술관 가서 이렇게 아주 새로운 썸띵을 보면 그냥 아이 뭐 그림 뭐 이렇게 보고 꼭 그렇지가 않은 게 보고 이렇게 나오면 뇌가 뇌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머릿속이 굉장히 좀 시원해지는 느낌을 한 번씩 받습니다. 정말 내가 힘들 때 미술관에 가는 게 네. 좋다 맞네요. 맞아요. 리프레시를 해주네요. 그죠? 네네네. 그래서 새롭게 보이네요, 정프로님. 내가요? 그런데 한 번도 안 가는 사람인 것 같아. 아니 바빠서 일에 치여서 사는 줄 맞아요. 알았는데 그 바쁜 와중에도 미술관에 가서 그게 나한테 힐링이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람이 좀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힐링까지의 목적은 아닌데 하여튼 가서 보면 재밌어요. 또 재밌고. 근데 가끔 또 이게 그리잖아. 네. 네. 한 번씩 이렇게 그냥 물론 요즘 또 많이 못 그립니다만 이게 붓질을 이렇게 쭉 하고 있으면 네. 그것도 재밌어요. 재밌고 그냥 뭔가 이렇게 약간 멍 때리게 되고. 그 멍.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막 그림 이제 내가 맨 처음 생각한 그림이랑 다르게 또 막 그릴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내 실력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그거에 맞춰서 자꾸 이게 뭐 이거 저거 색칠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한 뭐 30분 1시간 이렇게 지나면 그것도 역시 또 굉장히 재밌습니다. 내가 말랑말랑해지는 거야. 맞습니다. 여기도 책에도 나옵니다만 예. 멍 때린다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두뇌를 그 디폴트 값으로 만들어 줘가지고 결국은 나 자신으로 이 관심사를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새로운 어떤 뭐라고 할까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또 뭔가 튀어나온 게 있다 이거죠. 네네. 지금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주 뭐 이 책에 여러 가지 실천적인 지침을 이미 제가 하고 있네요.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책에서 뭐 할 때마다 이미 내가 하고 있는 게 이렇게 많다니. 인문학적인 어떤 소양이 좀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당백을 하던 아니면 방송을 많이 하시던 어쨌든 그래서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좀 재밌었던 게 미술관에 관련된 책이 미술에 관련된 책이 재밌는 줄 잘 몰랐거든요. 근데 한 번씩 보게 되니까 네.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요. 첫 번째는
저는 미술에 대한 지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또 지식은 별로 없지. 뭐. 네, 그런데 책을 보면서 내가 미술을 좀 너무 어렵게 생각했구나. 너무 거리감 있게. 이거는 돈 많은 사람들의 취미 생활 정도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책으로나마 그렇게 미술 작품들을 보니까 저도 한참 보게 되더라고요. 그림을. 근데 직접 가서 보면 확실히 더 좋아요. 좋아요? 네, 이게 뭐랄까 그 아우라 같은 게 그 있어갖고. 원본이 주는 예. 그 기본적으로 오리지널리티가 있죠. 예. 그게 사실 뭐 그 예전에 뭐 스탕달 신드롬이라고 합니다만 그 작품들 보면서 거의 정신을 잃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제가 라비스망이라는 말을 한번 드렸는데 라비스망. 그 예술 작품을 본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라비스망이라는 거예요. 프랑스 말로 강탈당한다 그죠. 내 정신을 아예 빼앗겨 버린다 이거죠. 그쪽에. 근데 그 느낌이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보면 좋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이걸 과학적으로 풀었다는 예, 게 예, 중요한 예. 거잖아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어차피 자세히 읽고 하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처음에 한번 뭐 신경미학, 네. 바로 신경예술의 실제 사례를 먼저 몇 개 알고 들어가면 더 재미가 있잖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음악의 사례를 한번 들어봅니다. 예. 자, 뉴욕에 사는 알츠하이머 환자예요. 예. 이 사람이 5년간 뭐 아들도 못 알아보고 완전히 아무것도 몰라요. 그 알츠하이머 병을 앓기 전에 즐겨 듣던 곡들로 플레이리스트를 짰단 말이죠. 그걸 틀어줬거든요. 그거 틀고 나서 아들을 알아본 거예요. 5년 만에. 그 아들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5년이면 상당히 많이 진행됐을 텐데.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근데 그거를 본 것 같아요. 이걸 보고 나서 드는 게 그 재즈 가수 토니 베넷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레이디 가가랑 그 무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토니 Fly 베넷이 Me to the Moon 네, 딱 하는데. 그 노래 진짜 좋은데 네. 근데 그분이 이제 그렇죠. 알츠하이머죠. 완전히. 예, 그래서 이제 잘 가족들도 뭐 못 알아보고 대화도 잘 안 되고 그렇죠. 그런데 네. 90쯤 아마 나이가 95입니다. 95인가요? 예, 네. 그때 하여튼 그 큰 공연장에 그분이 네. 섰어. 맞습니다. 근데 아마 노래 못할 줄 알았던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미 건강이 많이 좀 상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레이디 가가가 거기서 혹시 이 노래 불러줄 수 있나요? 하면서 이제 그분한테 청해요 노래를.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반주가 딱 나가니까 노래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뭐 젊었을 때 성향이나 이런 건과는 뭐 차이가 있겠지만 근데 그 90대 노인의 그 기계처럼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그 예. 노래는 이게 막 전율이 온다니까. 오늘.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 거 좀 재밌습니다. 하여튼 그 상황이 또 빠져드신 거구나 우리 정방님. 정방님 또 일 안 돼. 근데 그 장면 네. 많은 사람들이 아마 봤을 거예요. 저도 본 봤어요? 기억이 나네요. 그죠. 완전 네. 맞습니다. 진짜. 맞아요. 네. 감동적인 장면이었죠. 맞아요. 어떻게? 내가 얘기를 잘했잖아. 잘한 거. 감정 조절 안 돼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죠. 예술이란 건 결국 찬란한 순간이 아니라 불멸의 순간,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예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술은 기억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중증 치매를 앓으면서 다 모든 게 사라졌는데 딱 그 음악이 이 사람의 언어를 자극하고 이 노래가 확 나온단 말이에요. 음도 꼿꼿하게 일어서고. 네네네. 그게 이제 지금 오늘 말하는 이제 신경미학이 어떻게 보면 실제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결국 뭐 응급대원들이 사실 그 소방대원들이 정말 트라우마를 많이 겪지 않습니까? 너무 그렇죠.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되고 그래서 갑자기 좋은 줄 알고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았는데 몇 년 뒤에 갑자기 어디를 가야 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그 상황이 재현되면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공황장애.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게 해가지고 그거를 극복한 케이스. 또 이제 전쟁터에서 아주 끔찍한 어떤 트라우마를 겪은 귀한 병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전에 왜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뭐 한국 전쟁, 월남 전쟁 겪어온 분들이 과묵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전쟁이 너무 잔인하니까 그게 아니라 실제
뇌 이제 요즘은 fMRI 해가지고 다 볼 수 있잖아요. 어느 네. 부분이 네. 혈로가 몰리고 이런 거 다 볼 수 있잖아요. 실제 이 사람들이 그 아주 그런 전쟁터에서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 과묵한 이유가 우리가 언어 활동, 언어 말하기를 담당하는 브로카 영역이 거의 손상이 많이 되거든요. 아, 그게 손상이 되니까 되는구나. 말을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심리적인 게 아니고 예. 물리적으로. 예. 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가면 만들기 활동. 가면을 만들어 가지고 뭐 죽은 친구의 뭐 이거 이미지를 모으기도 하고 네네. 자기가 딴 훈장의 이미지를 모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게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나의 괴로움의 원인을 의식하는 게 치료의 출발이거든요. 언어화시키고 뭔가 드러내면 이제 결국 시작이 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인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사실 예술만큼 이게 좋은 매개체가 없다는 거죠. 네네. 네. 자, 하여튼 예술 저는 이제 아까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네. 보면 그 토니 베넷 아저씨는 왜 아, 아니, 얘기하는 아니. 거지? 어? 아니, 아니 그 네. 노래하는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아니면 그냥 생각을 그냥 안 하고 그냥 선율에 그냥 이게 나오신 걸까 아니면 혹시 노래가 끝나고 그분은 그 노래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실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막 네, 생긴 거예요. 네. 물론 이제 그건 뭐 그냥 이게 아름답게 그냥 이렇게 묶고 네. 채로 이제 놔두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하여튼 여러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장면이랑 좀 비슷한 게 영화 노트북. 노트북? 영화 노트북 혹시 안 보셨나요? 노트북 두 분? 봤죠? 거기에서 이제 네.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치매 걸린 네. 와이프 그랬나? 그리고 아. 그 와이프에게 계속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남편의 이야기인 거거든요. 결국에는 내 머릿속의 지우개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노트북? 다시 노트북은 언제적 영화인데 스포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너무 한 20년 된 영화잖아. 맞아요. 네, 그래도 안 보신 분들도 있잖아. 이것 때문에 볼 사람은 없어. 그래요? 어쨌든 네. 그 치매에 걸린 와이프가 기억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런데 피아노를 쳐준단 말, 피아노를 친단 말이죠. 음. 음악이 들린단 말이죠. 맞아. 그러니까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맞아, 그 순간은 5분 되나? 기억이 떠올랐을 때 남편에게 나 기억이 났어. 근데 그 순간이 5분밖에 안 가요. 찰나 같은 순간인데. 그래요? 근데 그 순간이 그 남편 너무 소중하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좀 전에 그 토니 베넷이 예. 노래를 불렀을 때 어떤 상태였는지 궁금하다 하시는데 예. 이 책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파킨슨 병을 앓는 환자분들이 이제 네, 그런 네. 거리가 되게 안 좋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에서 뉴욕에서 뭐 그런 파킨슨 병 환자들을 위한 춤 무도장이 만들어졌거든요. 그 무도장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딱 들어왔잖아요. 네. 지금 다리 움직이기 힘든 사람들이 탱고를 추는 거예요. 그때만큼은 하는 예. 거예요? 그리고 탱고를 추고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이게 거의 10년간 가까이 되니까 과학자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이 음악이 들어가면서 이 뇌 여러 영역이 협응한다고요. 같이 움직여가지고 같은 어떤 동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그게 음악이 없고 이럴 때는 그냥 걸어가는데 이게 딱 탱고를 추니까 그 춤 치료죠. 춤을 통해 가지고 이 치료가 돼 가지고 바로 그걸 활용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그 그림거리를 향상시켜요. 걸어갈 때 계속 그것들을 리듬을 만들어 주니까 이 뇌의 여러 영역이 활성화되면서 서로 협응을 해 가지고 동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는 뭐 그 과학적인 기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이 이제 불편해서 그 불편한 부분과 그 불편한 부분이 딸린 여러 몸의 부분들이 잘 안 움직이거나 네, 네. 뜻대로 안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때 어쩌면 그 뇌 이 활성화를 통해서 네. 다른 부분이 잘 작동하는 것들이 그 잘 안 되는 부분을 또 보완하면서 대체해서 이제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뇌에 예.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도로들이 다시 막 만들어진다는 거죠.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니까 고속도로를 통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 배송되면서 새로운 이제 감각, 그러니까 감각을 밖에 들어가니까 그걸 통해서 운동이 일어난다는 감각신경, 운동신경이 같이 가니까. 어쩌면 또 그리고 우리의 이 뭐 몸의 어떤 부분이 그냥 이 몸의 부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뇌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렇죠. 뇌 그 고속도로가 다시 뚫리면 여기도 이제 움직일 수도 있는. 그렇죠. 신기하다. 그런 것들에 대한 과학적인 의학적인
이야기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많이 들어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네. 이렇게 이 뇌과학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생물학적인 작용 네. 이걸 발견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 향후 예술이 의료 서비스라든지 공중보건의 일부로 자리 잡을 거다 이거죠. 예술 처방이 나올 거다 이거죠. 네. 네. 그걸 네, 이제 네.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술은 단순하게 뭐 교양의 수단, 단순하게 우리 취미, 고상한 뭐 부르주아들의 활동 이런 게 아니라 예술은 이제 인간 생존의 필수 수단이다 이거예요. 인간 삶을 좀 더 퀄리티를 삶의 질을 높이고 또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네. 필수적인 이제 하나의 어떤 인간 가치관은 이건 네, 대상 네, 네. 수단도 아니고 같은 가치관인 거다 이거죠.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무슨 약 처방 받듯이 네. 이제는 어디가 불편할 때는 어떤 그림을 보고 오는 게 의료보험도 될 정도로 하여튼 당연한 치료처럼 되는 시대가 이제 오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좀 더 이제 기전을 네, 잘 네, 이제 네, 뭐 네. 더 연구가 이제 같이 뒤에 뒷받침되고 네. 이렇게 이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긴 네.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진짜 옛날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무슨 화학약품이라든지 아니면 네. 무슨 한약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수술 이런 것만 치료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 뭐 미술치료 이런 네. 것들도 다 그 의료 영역 안으로 들어오기도 네. 했으니까 네, 네, 네. 이게 훨씬 더 확대될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도 보면 그 게임을 이용한 치료라든지 그 게임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집중력 장애 이런 새로운 치료법을 찾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통증을 경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그 뭐 이런 어떻든 인간의 감각의 경험을 염두에 두고 네.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암 전문 병원이 만들어졌는데 음. 그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우리 시각, 미각, 촉각, 후각 뭐 이런 감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감각을 좀 더 촉진하고 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병원을 만드니까 네. 다른 병원들보다 환자 회복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거야. 그 공간의 문제들. 그런 것도. 예, 이 공간의 문제가 아주 요즘은 더 각광을 받고 있죠. 네네. 그래서 이 책에도 뭐 나옵니다만 소크라고 하는데 네. 그 소아마비 백신 폴리오를 자기 돈 안 받고 다 푼 사람이 있는데 그 연구소 보면 완전히 이 기가 막히거든요. 이 해가지고 이럴 때 연구소가 이렇단 말이죠. 네네네. 이렇습니다. 완전 종교적인 느낌까지 줘요. 여기가 연구소예요? 예, 예. 와. 일할 만 나겠네. 그러니까 그 종교한 느낌을 주고 이럴 때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그 어떤 감정이나 감성의 어떤 고향이 되고 그런 것들이 사실 또 우리에게 좀 많은 네. 또 다른 의미에서의 어떤 발견 발전이 이어지는 거죠. 하여튼 우리 뇌라는 게 참 신기하긴 한데 예. 그 뇌가 무엇을 좋아하고 또 뇌가 어떤 상태를 또 좋아하는지는 상당히 많이 좀 네. 알려지기도 했잖아요. 그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바로 포스 파티딜세린 이름이 너무 좀 어렵죠. 쉽게 하면 두뇌엔 프리미엄 PS300. 네, 포스파티 딜세린 포스 파티딜세린 이게 아닌가? 이게 예. 약의 이름이에요, 아니면 이게 약품 성분의 요즘 이름이에요? 그 예전 우리 오메가 3처럼 네. 요즘 건강기능식품에서는 전부 이 성분이 요즘 완전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파티딜세린. 네. 그래서 뭐 다들 지금 이걸 밀고 있더라고요. 아니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하루 한 번 물 없이 바로 섭취하는 제품인데 네. 요게 이 인지력과 기억력 개선에 굉장히 좀 도움을 줄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가 좀 되고 아니 있고요. 오늘 광고랑 책이랑 어떻게 맞췄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실 네. 이걸 좀 먹어봤는데요. 지금 네네. 먹고 있는데 약간 이제 홍삼 맛이 나요. 홍삼 맛이에요? 물 필요 없이 그냥 먹으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요즘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막 제일 무서워하는 게 치매고 맞아요. 두뇌가 퇴화되는 걸 두려워하니까 조금이라도 뭐 우리가 약이 아니니까 건강기능식품으로 이런 두뇌엔 프리미엄 PS300 포스파티딜세린 성분을 이렇게 한 번씩 먹어줘도 또 좋지 않을까 지금 싶습니다. 하나 드시는 거죠? 네. 한번 먹어보려고요. 네. 네. 여기 이제 가루로 돼 있군요. 예, 가루입니다. 네. 근데 이걸 녹여 먹으면 되는 거군요. 예, 물 없이 뭐 그냥 먹으면 됩니다. 네. 물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예, 물 먹었습니다. 저는 물 먹지 말라고. 물 지금 먹었습니다. 아니고 물로 같이 드셔도 되고 물 없이 그냥 입에서 녹여 드셔도 되는데 지금 쿠팡에서도 뭐 굉장히 네.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요즘 근데 요거 관련된 인터넷에 뭐 많은 얘기들이 있긴 하네요, 진짜. 네. 그래서 선명한 기억, 맑은 사고 지금부터 관리하면
달라질 수 있다. 네. 야, 지금 뭐 여기에다가 1kg 커피까지 보시니까 뭐 부럽습니다만이. 물 있으세요? 약간 물 없이도 먹을 수 있을 네. 만한 맛이네요. 하나도 안 쓰고. 진짜 약간 홍삼 맛이 좀 나네. 네. 느낌도 있고. 자, 하여튼 요 포스파티딜세린 두뇌엔 프리미엄 PS 300 요거 네. 링크 저희가 좀 해드릴 테니까 네. 그 링크 따라가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네, 네. 하여튼 여러분의 뇌도 늘 건강한 상태로 잘 맞아.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유, 건강해야 돼. 뇌까지도. 화를 내. 근데 저도 요즘 그 인명이나 지명이나 숫자가 자꾸 헷갈리니까 아니, 그렇습니다. 왜냐면 제가 한 10년 전쯤에 우리 정박님을 처음 뵙고 네. 그때 진짜 너무 감탄을 했거든요. 왜냐면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해주시는데 지식 자판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지식 자판기를 그게- 넘어서 모든 데이터가 네. 막힘없이 술술 나왔던 인명, 거죠. 지명, 뭐 연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올까 싶을 정도로 와 근데 이제 예전만 못 하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제 눈에는 역시 지금도 대단해 그럼요. 보이는. 네. 어차피 그런 연도, 인명 이런 것들은 나뭇잎에 불과합니다. 큰 줄기와 큰 가지는 여전히 다 있으시니까. 아니, 그래서 저걸 먹어야죠. 두뇌엔 네, PS300. 네. 네. 슈퍼X 두뇌엔 프리미엄 PS300 포스파티딜 세린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한번 책 안으로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자, 먼저 예술이 뭔가 예술을 한번 네. 해부해 보자 이거죠. 네. 마치 예술을 그러니까 과학의 관점에서 우리 신체처럼 해부해 보자 이런 거죠. 실제 이렇게 딱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신체 구조는 예술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감각이라는 게 결국 그 어떻게 보면 예술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감각을 갈수록 더 이제 고양시키고 더 미분화시키고 감각에 따라서 감정들이 더 이제 다양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신체 구조, 우리가 감각의 기관들이 예술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감각으로 보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봅니다. 후각 있잖아요. 후각. 후각이 바로 이제 척두엽 쪽에 있대요. 척두엽. 네. 옆쪽에. 근데 이 척두엽이 기본적으로 감정하고 기억 전반에 작용하니까 냄새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좋은 냄새를 맡으면 뭐 좋은 냄새 맡으면 우리가 좀 욕지기, 구토하는 그런 기운도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되지만 즉각적이고 강력한 뭔가 신체 반응이 확 오거든요. 맞아요. 기억이 확 땡겨오잖아요. 네. 우리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보면 항상 나오는 게 그 마들렌, 홍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딱 마시면 갑자기 확 그 기억이라는 게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청국장. 어렸을 때 막 그 엎어갖고 막 손목 뜨겁고 했던 그 기억. 청국장 하면 옛날 기억이 떠오르시는군요. 정프로님은. 청국장 그죠? 칼국수, 청국장 뭐 이런 거 하면 바로 약간 집밥 이런 거에. 네, 수제비 뭐 이런 거 음. 냄새 딱 맡으면 막 저는 옛날 남자의 향수 냄새가 가끔씩 그 목욕탕에 비춰놓은 향수. 지하철 탔을 때 그래요? 나면 옛날에 그 남자친구 생각이 나? 네, 그게 확 날 때가 있어요. 그래요? 네. 너 이제 위험 상황 아니야? 결혼 생활 어때? 괜찮아?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그 향이 나면 그 사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 향이 나면 그 사람이 확 생각나는 것 맞아요. 같아요. 향으로 기억되는 사람들도 있죠. 네. 예. 그렇죠. 그 친구 잘 지낸대요? 뭘 연락이 안 돼. 어떻게 영상 편집? 잘 지내니? 네. 하여튼 그 코로 맞는 그 향이 가장 그렇죠. 후각. 즉각적으로. 네. 네. 뭐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어린아이 신생아에서 딱 나는 냄새 있잖아요. 네. 그 아이 전 냄새. 이런 거는 바로 딱 맞자마자 옥시토신이 분비된다. 그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 유대감, 공감, 신뢰 이럴 때 옥시토신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딱 껴안고 있어도 그 옥시토신이 나온다잖아요. 맞아. 근데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을 유발하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 자체의 어떤 그 향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맡고 있는 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특히나 우리 조향이 예술적으로 더 뭐 우리 향수라는 그 네네네네. 책도 있고 영화도 있습니다만 완전 예술적 수준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들. 맞아요. 그 진짜 그 향이 참 즉각적인 것 같아요. 그 또 애기들 그 정수리 냄새 있거든요. 와, 그 냄새 중독되면 또 답이 없습니다. 그 제 아는 분은 그래서 애가 이제 남자인데 네. 고등학교 2학년 됐는데 아직도 그 냄새를 맡는데요.
그때 어렸을 때 냄새랑 달라도 계속. 근데 내가 볼 땐 아마 그 냄새가 분명히 바뀌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렸을 그 냄새를 맡으면 아마 어렸을 때 애가 한두 살 때 그 기억이 그분을 지배하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약간 독해졌더라도 그 냄새를 계속 기억하는 거야. 그냥 그 행동만으로. 그래서 애가 집에 오면 고인데도 야 일로 머리를 잡고 그 냄새. 진짜 사랑하시네. 그런가 봐요. 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어떤 후각, 냄새 감각이 그런 식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이제 미각 같은 경우도 우리 이제 혀, 이제 네. 미각 미래라고 합니까? 그게 본능적이고 감정적인 경험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위안이 필요하다. 내가 너무 힘들고 이럴 때, 누가 할머니가 끓여주신 따뜻한 수프 한 그릇 이 책에서는. 그리고 그 책도 있잖아요. 내 영혼의 닭고기 수프. 네네네. 내가 힘들고 위안 필요할 때는 딱 이 맛 하나가 이게 고향의 맛, 뭐 어머니의 맛,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또 뭐냐 위안을 확 이제 내 몸 자체하고 관여되는 거죠. 네. 요리도 예술로 보거든요 여기서는. 요리도 요리 행위도 다 예술이에요 여기서. 예술을 근데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네. 조금 다를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이분은 아마 인간의 행위로 만들어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의 모든 것들을 예술로 보시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네. 흔히 말해서 아니 밥 먹는 거 아니냐는데 그 밥 먹는 거를 예를 들어 우리가 예술 수준으로 승화시켰다 하잖아요. 그건 결국은 플레이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음식을 내오는 순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하나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겠죠. 네네. 예술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그 에티엔 수리오라고 프랑스의 미학자가 그런 말을 했죠. 미란 뭐냐 이거죠. 아름다움이란 물의 창조라고 했거든요. 물질을 할 때 물. 네. 그러니까 미라는 것은 우리 심상을 창조한다고 하죠. 마음속의 이미지. 그게 심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물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체, 형상화라고 하잖아요. 네. 사실 음악이든 모든 예를 들어 우리가 예술이라고 부르는 활동들은 형상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하나의 상을 그래서 물을 창조하는 게 아름다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리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리를 먹으면서 여러 가지 그 형상을 창조해낸다면 그건 바로 예술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파인 다이닝이라고 그러죠. 네. 그 정말 거기는 뭐 어마어마한 이 정교함과 네. 뭐 숙련류 이런 걸로 이제 만들어낸 어떤 이제 음식이자 아마 거의 예술의 경지에 도달한 것 같고 네. 네. 할머니들의 그 음식들은 그것도 다른 차원에서 네. 일종 예술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네. 이제 수십 년간 이 해왔던 손길들 있잖아요. 그게 별 생각 없이 마치 우리 운전할 때 막 생각하면서 운전하지 않고 그냥 네. 맨날 가던 길은 그냥 가잖아요. 별로 주의 집중 안 하더라도. 그것과 비슷하게 음식 하실 때도 그냥 투닥투닥 툭닥딱 넣으시는데 그 오랜 시간이 쌓아온 어떤 그 나이테 같은 것들이 결국은 그 요리 하나를 또 만들어내는데도 어떤 예술적인 요소들이 좀 만들어지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요. 또 아이를 혹은 뭐 내 새끼를 사랑하는 그 마음도 그 안에 또 들어 있으니까 또 그런 게 가능하겠죠. 그렇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 기억을 환기시켜 주는 것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결국 그게 우리에게 정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또 재미있는 게 제일 있잖아요. 오래가는 기억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강렬하고 오래가는 기억을 만드는 감각이 뭘 것 같습니까? 가장 강렬하고 오래가는 감각. 오래가는 감각, 예. 강렬하고 오래가는 기억. 기억. 기억이요? 예. 그걸 만드는 감각이 뭘 것 같습니까? 아픔. 촉각? 맞네요. 촉각. 아픈 촉각 맞습니다. 네. 그게 가장 강렬하고 오래 간답니다. 그래서 이 촉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한번 우리가 대보면 느끼는. 알지. 한번 불에 한번 대봐야 정신 바짝 차리지 애들. 근데 사실 촉감이 우리 실제 이게 뭐라고 할까 체감각 피질뿐 아니라 시각하고도 관련돼 있대요. 시각적인 진호 처리하는 영역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눈을 감고 스푼을 만지겠단 말이죠. 눈을 딱 눈 가리게 하고 스푼 만지겠어요. 그다음 눈을 떴단 말이죠. 근데 비슷한 스푼이 있어요. 자 너가 지금 만진 스푼이 뭐야 이렇게 실험을 하잖아요. 73%가 자기 만진 스푼을 딱 집어낸대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약간씩 다른 스푼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비슷한 스푼들인데 대부분 다 비슷한 스푼인데 이게 어. 뭐냐 그만큼 내가 한번 만졌다는 게 이 네. 촉각 시각하고도 관련된다는 거예요. 이 영역을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전에 뭐 그 재밌는 글도 있습니다만 만지는 걸로 볼 수 있는 뭐 능력이 있다 이런 게 그런 거 좀
뭐 사이코메트리 뭐 이런 거. 예. 그게 그런 느낌이에요. 만지면 뭐가 보인다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진짜 시각적 신호 영역도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만져놓으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상상이라 봤던데 사실 계속해서 지금 뇌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꼭 그런 게 아니네 하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자, 요 정도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감각이 우리 이제 인체가 이제 바로 그런 예술 감각에 맞춰 가지고 그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 인체는 예술 감각에 맞춰 진화를 해왔다. 추구하도록 설계된 거죠. 추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국 오늘 가장 중요한 개념이 신경미학, 신경예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아름다운 게 예술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그 개념을 이제 크게 4가지 정도로 나오는데 첫 번째가 신경가소성이에요. 신경가소성. 왜 이제 우리가 그림 그리고 그림 보고 이러면 좋으냐? 우리 뇌라는 것은 항상 플라스틱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뇌는 한번 만들어져 변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생성되고 재배치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 우리 머릿속은 일반 도로, 고속도로, 그리고 수백만 개의 다리, 수억만 개의 가로등이 깔려 있다 이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새로 이제 막 공사하면 다른 데 연결된다는 거죠. 그걸 가소성이라고 하잖아요. 새롭게 이제 조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예를 들어 예술 작품에 자극을 받고 예술 활동을 하다 보면 이것들이 스스로 재배치가 되고 재배선된다는 거예요. 길을 스스로 도로도 놓고 다리도 놓고 가로등 달고 이거를 신경 가소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술 활동을 해야 되고 예술 작품을 감상해야 되는가? 바로 이 신경 가소성을 끊임없이 자극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우리의 예술 활동이니까. 그거는 제가 그냥 뭐 넘겨짚긴 하는 겁니다만 보고 감탄을 해야 돼. 이거 맞는 말. 예, 그냥 보고 이건 뭐 1965년에 누가 그린 그림 이렇게 해서는 아마 안 될 거고. 아유, 탁월하십니다. 그렇죠. 여기 다 바로 나옵니다. 이 감탄을 해야 돼. 맞습니다. 빡 오는 그 감정. 와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거가 있어야 아마 그게 뭐 고속도로도 깔리고 이러는 거지. 맞습니다. 예. 그거를 이 책에서는 돌출성이라고 부릅니다. 돌출돼야 되는 거죠. 다 똑같으면 기억 절대 못하는 거죠. 평면적인 이 그림은 몇 년도만 이러면 안 된다. 딱 이 그림을 봤는데 우와 저 그림에 어떤 인물이 나를 그냥 거의 꿰뚫어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 속에 갑자기 하나 푹 평지 돌출 튀어오르는 거. 와, 저는 좀 궁금한 게 정프로님은 원래 되게 다른 거에 무관심이잖아요. 네. 그리고 감정도 그렇게 막 오르락 내리락 하지도 않고. 그렇죠. 근데 미술 작품을 보고 감탄을 한다는 건 나의 감정 같은 게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느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봤을 때 딱 오는 거예요? 그거는 느끼려고 하지 않아도 가서 보면 보입니다. 특히 이제 대부분 그럴 텐데 약간 사이즈가 좀 커야 돼. 사이즈가 커야 돼. 저는 왜 궁금하냐면요. 저도 이런 얘기를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기억하거나 뭔가를 내가 간직하고 싶으면 감정적으로 뭔가 더 많이 자기가 느끼려고 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요즘 너무 사는 게 바쁘고 각박해서 그런 감정이 올 틈도 없는데 라고 생각할까 봐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노력을 스스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놔두면 가서 보면 돼요. 가서 봐보라. 일단 노출이 많이 돼야 되는 거죠. 노출을 많이 해봐라. 본인 노출을 시키고 그 다음에 돌출되는 작품들을 좀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맨 처음엔 그냥 신기함 정도 내지는 그 못 봤던 것들을 보면 일단 약간 눈길이 가잖아요. 안 보던 색을 봐도 약간 눈길이 간다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냥 약간 사이즈 큰 애들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사이즈 큰 애들 딱 보면 약간 압도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딱 우와 씨 그러다 이제 저 어떻게 그린 거야? 뭐 이런 거 이제 한 번씩 하다가 점점 이제 뭐 그 작가나 아니면 뭐 그 작품 시리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관심이 생기실 가능성이 좀 높고 뭐 그러면서 이제 감탄이 더 커지기도 하죠. 왜냐하면 저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봤을 때는 뭐 어떻게 그렸나 보다 뭐 하는데 제대로 알고 보면 저걸 도저히 인간이 1년 안에 그릴 수가 없는 그림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쟤는 이거 어떻게 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 빡
올 때가 있지. 그런 거 해보시는 것도 괜찮죠. 근데 제가 조금 더 말을 한번 보태드리자면 제가 해석을 하자면 네. 제가 보니까 네. 이게 진짜 우리 정프로님은 네. 기본적으로 이 정보가 우리가 보통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이제 살아간다는 정보가 들어오는데 그 정보를 필터링을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네.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보를 이분은 좀 차단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선글라스를 끼시는 이유가 네. 제가 요즘은 여러 가지 뭐 해석이 되지만 분석을 해보셨는데 아니 이게 그냥 일반적인 정보를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또 말에 집중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남들하고 다르게 해석이 돼 버려요. 이 말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지금 그림 이야기도 하셨는데 네. 그 평상시 상태에서는 이제 주로 진행을 하고 이 소리에 집중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에너지를 많이 비축해 놨다가 이 에너지 비축 이론이 있어요 여기 믿어. 아니 그게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림을 보러 가서는 확 끄집어내 버리니까 더 돌출성을 잘 느끼는 것 같아요. 새로운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그러니까 아주 그 뭐라고 할까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데이터 내한테 들어오는 외부 자극 데이터를 잘 제어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새로운 발상이라든지 네. 새로운 단어라든지 새로운 뭔가 표현들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좀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 게 제가 진짜 저 사람 기억 못 하잖아요. 네,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 거 기억 잘 못하고 네. 뭐 그치 어디서 먹었는지도 내가 어제 뭐 했는지도 막 기억 못하는 게 되게 많은데 그게 어쩌면 제 뇌도 한계가 있을 테니까 네, 네. 굳이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애들은 이렇게 그냥 다 버리고 네. 꼭 필요한 애들만 돌출된 경우 여기서 말하는 돌출된 경우. 지금도 거의 눈 감고 방송하시잖아요. 네. 근데 미술품 볼 때는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본다 그러죠. 네. 그럼 그거죠. 눈은 그땐 뜬다 이거죠. 보려고 노력하죠. 네. 근데 재밌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네. 우리 사람의 뇌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에 그 신경을 집중하거든요. 신기하네. 그러니까 돌출됐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감탄을 한다 이러면 그게 실질적이든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정보보다 확 두드러지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시냅스가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을 잔뜩 분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습니까? 시냅스의 어떤 그 연결 구조, 연접을 변화시키고 그럼 어떻습니까? 이 시냅스 회로가 변화가 특정한 기억을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에서 재미있는 비유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첫 키스를 딱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첫 키스를 딱 했잖아요. 그때 그 기억들. 이게 막 그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을 잔뜩 분비하면서 이 시냅스 안을 변화시키니까 그 기억, 특정 기억, 이 사람하고 내가 이 첫 키스를 나누는 게 진짜 오래 지속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전기가 찌릿찌릿 오는 것 같아요. 예. 맞아. 근데 그 전기가 실제로 전기야. 왜냐면 우리 뇌에서 그 신호를 다 전기 신호를 이렇게 해주는 걸 거 그렇죠. 아니에요. 전기 신호죠. 진짜 전기가 온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뇌에. 폭발하는 거죠 전기가. 아유. 빵빵. 뭐 그때 맡았던 향기, 자세, 순서 정확히 다 기억나잖아요. 다 했어요? 응? 처음에 저는 키스밖에 못해서 순서는 모르겠는데. 키스의 순서. 키스도 그냥 처음부터 막 얘기하지 아니 않잖아요. 방금 정병님 못 보셨죠? 손 모양이 좀 이상했거든. 아니에요. 네. 하여튼 그런 것들이 네. 우리 뇌를 매우 활성화시킨다. 네. 그게 바로 신경 가소성이라는 뇌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럼 예술 작품과 예술 활동을 하면 할수록 이 재배선이 활발해지고 돌출 경험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 기억이 왕성해지고 그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거를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거는 만남, 연결이 창조의 원동력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죠. 네네네. 가소성, 새로운 걸 계속 배선하고 새로운 게 계속 연결되다 보면 뭔가가 나온다는 거죠. 좋습니다. 네. 자, 여러분도 아마 저는 이제 정박님의 이 말씀들도 일종의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이거 딱 어디 맞은 것 같은 느낌 이런 거 아마 좀 가끔씩 받으실 겁니다. 네, 그런 느낌 계속 유지해 주시려면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 네, 구독과 좋아요 네. 그리고 또 자, 친구 한 명씩 데려와 주시고. 그렇습니다. 네. 자, 뇌가 힘들 땐 네. 미술관에 가는 게 좋다라는 아주 재밌는 책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어진 2부에서는 과연 어떤 저 미술 작품 혹은 뭐 어떤 뭐 예술 작품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것도 한번 좀 말씀 좀. 근데 이제 여기서는 사실 특정한 예술 작품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우리 예술의 분야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그리고 그런 불안의 어떤
감정을 잠재우는지 아, 뭐 그런 것도 그런 한번 치유에 봐주- 관한 예, 얘기도 예, 그것도 나오겠군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어지는 2부에서 이 책 계속해서 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